안녕하십니까, 헬마드입니다. 근육은 운동하는 동안이 아니라 운동 후 회복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근육의 이화작용으로 단백질 분해가 증가되지만 운동 후에는 최대 48시간까지 단백질 합성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쉬는 것보다 수면 중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근성장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놀라운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이 영상 말미에 매우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운동은 저장되었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여 근육을 이완, 수축시키고 다양한 종목을 수행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움직이는 근육은 지속적인 자극에 의하여 미세한 손상을 받게 됩니다. 운동 후에는 운동 과정에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도모하고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몸은 혈류량을 증가시켜 운동 중에 발생한 부산물의 처리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떨어진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독일의 뇌 과학자 아힘 페터스는 성인의 수면 활동이 대형 공사판과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성장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데 회복에 있어서 수면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체의 상처 회복과 세포 재생, 근육의 성장 등과 같이 몸의 수리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복과 재생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성장 호르몬은 깊은 수면 중에 가장 많이 분비되고 낮에는 검출이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체 회복 활동들은 밤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수면 중에 분비되는 이 성장 호르몬은 근육 단백질의 재합성을 촉진시키고 손상된 근육 조직을 복구하면서 근육 조직을 성장시킵니다. 또한 낮 동안의 움직임에서 발생한 대사의 노폐물을 분해하고 체외로 배출시켜 다음 운동을 하기 위한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대가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가장 왕성하게 분비된다는 생리적인 특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근성장의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려면 적어도 밤 10시 전후에는 수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야근을 하거나 운동을 늦은 시간에 하고 잠이 안 오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른 수면에 들어가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늦잠이나 낮잠을 자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 시간만 많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 신체의 호르몬 분비 등 여러 생리현상은 우리 마음대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정착되었기에 일정하게 순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낮과 밤에 따라 그리고 일조량에 따라 성장 호르몬의 분비와 그에 따른 일련의 생리현상들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근성장과 근비대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져가고 싶다면 10시, 늦어도 11시에 수면에 들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 밤늦게 수면에 들거나 또는 밤을 새운 후 낮잠을 자도 몸이 묵직하고 개운함이 덜한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는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세포의 성장과 정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화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내는 것을 기본 메커니즘으로 가져가고 있으므로 이 염증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더더욱 몸에 해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찍 수면에 들어가도록 생활 습관을 잘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수면과 운동은 서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인들의 운동 빈도가 늘수록 총 수면 시간 중에서 깊은 수면 시간에 속하는 비렘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발견했는데 결국 수면의 질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면 시간이 부족했던 다음날에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훨씬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깊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깊게 잠을 자기 때문에 운동을 강도 높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할 것은 충분한 수면을 통해 강도 높은 운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흔히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근육 조직 자체의 피로만을 신경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더불어 신경계의 피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더욱 고도화된 웨이트 지식이 보급되면서 신경계 피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신경계의 피로는 영양을 보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 강도 높은 운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신경 기능의 회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수면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테스토스테론에 있습니다. 근성장 측면에서 테스토스테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약물로 쓰이는 스테로이드는 테스토스테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합성한 약물입니다. 그만큼 근성장에 있어서 이 호르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면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한 연구를 살펴보면 20대 중반으로 이루어진 한 실험에서 평균 수면 시간을 절반가량 떨어뜨려 5시간으로 감소시킨 후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비교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수면 시간이 5시간인 상태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흔히 술이 근성장을 방해하는 이유 역시 수면과도 관련이 있는데 술을 마시면 더 잠이 잘 오거나 깊게 자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의식이 사라지거나 흐릿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잠을 잔다기보다는 마취나 기절 상태에 가깝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수면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게 되는데 이는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감소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술, 담배가 몸에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더욱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 카드를 참조해주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정말 많지만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수면 시간만큼은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7시간에서 8시간은 깨지 않고 자야 합니다.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아직까지도 미덕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수면 시간을 줄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손해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 시간을 낮추면 근신경계가 회복할 시간을 갖기 어렵게 되고 운동의 강도가 낮아지게 되며 추가적으로 지친 뇌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오히려 몸과 정신은 힘들 대로 힘들지만 더 비효율적인 근성장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정적 효과는 눈에 띄는 수치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순히 자는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로 수면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손해를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면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이자 회복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경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